요즘 서울의 점심시간은 기묘한 풍경을 자아냅니다. 오피스 밀집 지역의 편의점 앞에는 9,000원대 도시락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직장인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처절한 생존 게임 같지만 같은 시각불과 몇 블록 떨어진 프리미엄 다이닝바의 분위기는 전혀 다릅니다. 한 끼에 20만 원이 넘는 런치 코스를 즐기려는 이들로 예약은 이미 몇 주 전부터 마감되어 있죠. 우리는 지금 평균이 실종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비의 미덕은 적당함에 있었습니다. 적당한 가격의 백반, 적당한 브랜드의 옷.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에서 그 중간지대는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현상을 앰비슈머의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으로 아끼는 가성비 추구와 특정 영역에서의 과감한 사치가 한 사람의 영수증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2026년 상반기 유통 데이터는 이 기괴한 괴리를 증명합니다. 가성비를 앞세운 초저가 PB 상품 시장은 작년 대비 15% 이상 성장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1인당 객단가 50만 원이 넘는 초고가 서비스 시장 역시 두 자릿수 성장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중간 가격대의 브랜드들이 설 자리를 잃고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동안 우리의 영수증은 마치 칼로 자른 듯 양극단으로 찢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는 단순한 소득의 격차 때문만이 아닙니다. 과거의 사치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였다면 지금의 사치는 철저히 우선순위의 재편입니다. 내가 포기할 수 없는 단 하나의 가치를 위해 나머지 모든 일상을 희생하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고착화된 2026년의 경제적 장벽 앞에서 평범한 개인이 행복을 지키기 위해 선택한 가장 현실적인 고육지책에 가깝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철없는 낭비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소비 패턴 이면에는 우리가 마주한 절박한 계산법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이나 장기적인 자산 형성처럼 거대한 미래를 설계하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에 절망한 세대가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하고 선명한 만족을 구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9,900원짜리 생존과 20만원짜리 행복. 이 극단적인 간극 사이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찾고 있는 걸까요? 이제 사치는 더 이상 분수에 맞지 않는 돈 낭비가 아닙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사회에서 오늘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지출하는 일종의 심리적 방어 비용입니다. 결국 이 찢어진 영수증은 우리 사회가 가진 불안의 크기를 증명하는 성적표일지도 모릅니다.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가장 화려한 한 끼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것은 명품 그 자체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일상 속에서 나 자신을 잃지 않으려는 최소한의 자존감이었습니다. 찢어진 영수증의 한쪽 면이 차가운 생존을 향해 있다면 반대쪽 면은 뜨거운 보상에 닿아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소비 데이터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키워드는 셀프 기프팅입니다. 과거의 사치가 남에게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기 위한 과시였다면 지금의 사치는 철저히 나를 고치고 달래기 위한 수리비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는 행위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그 답은 2026년의 노동 환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도로 개인화된 업무 구조와 끊임없는 성과 압박 속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정신적 피로도는 이미 임계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제 번아웃은 선택적인 질병이 아니라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치는 더 이상 분수에 맞지 않는 낭비가 아닙니다. 내일 아침 다시 출근하기 위해
무너져가는 멘탈에 긴급하게 수혈하는 유료 처방전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은 명품 가방 같은 실물 자산이 아닙니다. 대신 경험형 럭셔리라 불리는 웰니스와 미식 산업이 그 자리를 꿰찼습니다. 일주일치 월급과 맞먹는 1박에 100만원짜리 프라이빗 스파 리조트 혹은 한 달 식비에 육박하는 초고가 향수 한 병을 구매하는 행위. 얼핏 보면 비합리적이지만 심리학적 팩트는 다르게 말합니다. 물건은 소유하는 순간 만족도가 빠르게 하락하지만 강렬한 감각적 경험은 뇌의 보상 회로에 깊게 각인되어 나는 여전히 내 삶을 통제하고 대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자존감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소비가 소위 말하는 자산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평소에는 편의점 구독권으로 점심값을 100원 단위까지 아끼던 사회초년생들이 특정 주말에는 수십만 원의 비용을 들여 럭셔리 캠핑을 가거나 취향에 맞는 위스키 한 병을 사는 현상. 이는 자산 격차가 벌어질 대로 벌어진 2026년의 경제적 장벽 앞에서 개인이 선택한 행복 가성비 전략입니다. 집을 사거나 결혼을 하는 등 거대한 미래를 위해 평생을 인내하기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확실한 위로를 사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뇌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 소비의 유효기간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처방전의 효과가 생각보다 짧다고 경고합니다. 77%에 달하는 사람들이 셀프 기프팅을 통해 힐링을 경험했다고 말하지만 그 만족감이 일상으로 복귀한 뒤에도 지속되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젓습니다. 화려한 호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지하철 인파 속으로 뛰어드는 순간 어제의 사치는 오히려 오늘의 현실을 더 초라하게 만드는 역설을 낳기도 합니다. 결국 2026년의 사치는 허영이라는 낡은 단어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립된 개인들이 각자의 방에서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지출하는 최소한의 방어 비용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는 것은 럭셔리한 브랜드의 로고가 아니라 그 물건이나 공간이 제공하는 짧은 평온함, 즉 내일을 살 수 있게 하는 동력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동력이 일시적인 도파민에 그칠지 아니면 진정한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우리 영수증의 다음 페이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심리적 보상의 메커니즘은 성별과 세대에 따라 또 다른 양상으로 진화합니다. 누군가는 눈에 보이는 강력한 장비에 집착하고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감각에 몰두합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개인에게 어떤 형태의 성취감을 강요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보상 심리가 실질적인 구매로 이어질 때 우리 사회는 흥미로운 성별 세대별 분화 현상을 보입니다. 2026년의 소비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강력한 흐름 중 하나는 바로 장비와 경험의 충돌입니다.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 어느 동네에 사느냐였다면 이제는 어떤 장비를 갖추고 어떤 경험을 선유하느냐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들의 소비에서 나타나는 장비 지향성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단순한 사치품을 넘어 자동차, 하이엔드 오디오, 고성능 AI 컴퓨팅 장비, 그리고 초고가 사이클까지 이들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장비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무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는 통제력을 잃어버린 일상에 대한 대리 성취감의 발현입니다. 2026년의 자산 가격은 평범한 직장인이 평생을 모아도 서울의 번듯한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에 고착되었습니다. 거대한 목표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내가 지금 당장 통제하고 완성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자전거의 무게를 100g 줄이기 위해 100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고 최고 사양의 그래픽 카드를 장착하며 느끼는 희열은 일종의 작은 승리입니다. 사회에서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지만 이 정밀한 기계 장치 안에서만큼은
내가 완벽한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감각. 2026년 남성들의 사치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성취의 메커니즘이 거세된 사회에서 스스로 찾아낸 작은 성공의 증거인 셈입니다. 반면 같은 시대 여성들의 소비는 경험의 질과 감각의 확장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습니다. 소유하는 물건은 언젠가 낡고 가치가 하락하지만 내 몸과 정신에 각인된 경험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는 믿음이 2026년 여성 소비의 핵심 동력입니다. 한 번의 식사에 수십만 원을 지불하는 파인다이닝, 명상과 요가를 결합한 럭셔리 웰니스 여행, 그리고 나만의 고유한 취향을 증명하는 아트 테크까지. 이들은 눈에 보이는 로고보다 내가 어떤 감각을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인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소비 패턴의 변화는 2026년의 인구 구조 및 주거 형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1인 가구 비중이 40%를 육박하고 평당 주거 비용이 극도로 높아진 도시에서 커다란 가구나 소유물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짐이 됩니다. 그 대신 가장 얇은 스마트폰 하나에 담길 수 있는 화려한 경험의 기록들, 그리고 그 경험이 만들어낸 세련된 안목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가장 효율적인 자산이 됩니다. 결국 장비에 집착하는 남성과 경험에 몰두하는 여성, 이 두 갈래의 사치는 모두 미래 자산의 실종이라는 같은 토양에서 피어난 다른 색깔의 꽃들입니다. 내가 가진 가용자원을 모두 쏟아부어 집을 사는 대신 어떤 이는 완벽한 기계를 선택하고 어떤 이는 완벽한 하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취향과 선택이 과연 순수하게 개인의 내면에서 우러나온 것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우리가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남들이 가보지 못한 장소를 선점하려 애쓰는 과정 뒤에는 우리의 욕망을 정밀하게 설계하고 끊임없이 자극하는 거대한 디지털 알고리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장비를 향한 집착과 경험을 향한 갈망. 우리는 이 모든 선택이 오직 자신의 취향과 주관에서 비롯되었다고 굳게 믿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디지털 생태계에서 순수한 취향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화면 너머에 고도화된 AI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가 무엇에 결핍을 느끼고 어떤 사치를 꿈꾸는지 우리 자신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2026년의 알고리즘은 단순히 과거의 검색 기록을 추적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특정 게시물에 머무는 시선의 초단위 시간, 화면을 스크롤하는 속도의 미묘한 변화, 심지어는 스마트워치가 기록한 실시간 스트레스 지수까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기분이 울적해진 퇴근길, 알고리즘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읽어내고 나를 위한 작은 위로라는 명목으로 평소라면 망설였을 고가의 위스키나 프리미엄 숙박권 광고를 정확한 타이밍에 노출합니다. 우리가 운명처럼 발견했다고 느끼는 그 물건은 사실 철저하게 계산된 마케팅 설계의 결과물입니다. SNS는 이 설계된 욕망이 박제되고 유통되는 거대한 전시장입니다. 2026년의 SNS 문법은 과거의 노골적인 자랑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제는 럭셔리라는 단어 대신 일상의 미학이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세련된 옷을 입습니다. 굳이 브랜드 로고를 강조하지 않아도 특정한 색감의 조명과 세심하게 연출된 공간의 분위기만으로도 자신의 소비 수준을 은유합니다. 이러한 전시된 일상은 보는 이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넘어 저 정도의 소비를 하지 못하는 나의 일상은 불완전하다는 착각을 심어줍니다. 문제는 이 알고리즘이 설계한 사치가 우리의 자존감을 담보로 한다는 점입니다. 2026년의 데이터는 SNS 사용 시간이 길어질수록 개인의 가처분 소득 대비 고가 상품에 대한 지출 의사가 비례해서 상승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의 화려한 순간을 나의 평범한 일상과 비교하며 생긴 심리적 구멍을 메우기 위해 우리는 다시 알고리즘이 추천하는 유료 처방전을 결제합니다.
나만의 개성이라고 믿었던 취향이 사실은 거대 IT 기업이 설계한 소비의 루프 안에서 맴돌고 있는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의 본질인 나의 만족은 어느덧 타인의 인정으로 치환됩니다. 비싼 돈을 들여 찾아간 명소에서 풍경을 감상하는 시간보다 그 풍경을 가장 완벽하게 담아낼 구도를 찾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모습은 2026년의 흔한 풍경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치하는 것은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을 인증함으로써 얻게 될 디지털 피드백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이 제공하는 도파민의 유효기간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를 때의 짜릿함과 택배 상자를 열 때의 환희는 며칠 때로는 몇 시간 만에 증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알고리즘은 더 강력하고 더 비싼 다음 목표를 우리 눈앞에 제시합니다. 우리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이 소비의 쳇바퀴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영수증은 정말 나의 의지로 써내려간 기록인가? 아니면 설계된 유혹에 굴복한 결과물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야말로 중독된 소비를 넘어 진정한 나만의 가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결제 버튼을 누르는 순간 방출된 도파민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호텔에서의 하룻밤이 지나고 체크아웃을 하는 순간 혹은 한정판 장비에 박스를 뜯고 나면 곧바로 서늘한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이른바 현타라고 불리는 이 감정은 2026년의 소비자들이 가장 자주 마주하는 감정적 벽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구했던 사치의 효능감은 왜 이토록 짧은 유통기한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행동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뇌는 새로운 자극에 빠르게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큰 만족을 주었던 20만원짜리 식사도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더 큰 자극을 위해 30만원, 50만원의 지출을 요구하게 됩니다. 문제는 2026년에 우리가 처한 경제적 현실이 이 무한한 욕망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자산 가치는 정체되고 물가는 치솟는 상황에서 짧은 쾌락을 위해 반복하는 지출은 결국 개인의 경제적 기초 체력을 갉아먹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과거처럼 무조건 아끼고 참는 삶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2026년의 현명한 소비자들은 그 해답을 소유가 아닌 지향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제 사치의 기준은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라 이 소비가 나의 삶을 얼마나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남을 따라가는 유행이나 알고리즘이 떠먹여주는 취향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관을 투영한 소비. 예를 들어 단순히 비싼 옷을 사는 대신 환경에 기여하는 지속 가능한 소재의 브랜드를 선택하거나 화려한 호텔 대신 자신의 성장을 돕는 깊이 있는 배움에 투자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소비는 일회성 도파민으로 끝나지 않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존감이라는 형태의 자산으로 차곡차곡 쌓입니다. 2026년의 사치는 이제 생존을 위한 방어를 넘어 나를 정의하는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9,900원짜리 도시락을 먹으며 아낀 돈이 단순히 20만원짜리 찰나의 환희로 휘발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소비의 영수증 뒷면에 자신만의 철학을 적어 내려가야 합니다. 내가 무엇에 기쁨을 느끼는지, 어떤 순간에 진정으로 회복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사치는 더 이상 허영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단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효율적이고 아름다운 투자입니다. 영상은 처음에 보았던 그 찢어진 영수증을 다시 비춥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수증은 갈등의 기록이 아닙니다. 한쪽에는 현실을 버텨내는 성실함이, 다른 한쪽에는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담긴 2026년식 삶의 지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고 물가는 여전히 가혹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돈을 쓰는 그 짧은 순간만큼은 타인의 시선이나
기계의 알고리즘에 휘둘리지 않는 진짜 나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치의 역설. 그것은 가장 불확실한 시대에 가장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는 우리 모두의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영수증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 차례입니까? 오늘 당신이 선택한 그 사치가 부디 내일의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